대한민국의 조선 산업의 역사를 보면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1970년대 조선 산업은 장기적인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며 유럽에서 조선 산업이 쇠퇴기를 걸었고, 당시 세계 최고의 조선 국가였던 일본 역시 부분적인 철수를 할 만큼 힘겨웠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은 조선업에 뛰어들어 기술 강국들을 차례로 넘으며 꾸준히 성장을 해왔습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제3세계 국가였기 때문에 값싼 노동력으로 가격 경쟁력을 갖추었기 때문인데요. 그러나 그래프를 보면 한국은 중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역시 값싼 노동력을 이용한 가격 경쟁력으로 시장을 장악해 갔지만 꾸준한 성장을 해온 한국과 달리 고꾸라져 버리고 맙니다. 그 이유는 중국의 기술력 부재로 인한 선박의 문제점이 연이어 터지면서 선주로부터 신뢰를 잃었기 때문인데요. 대한민국 역시 중국과 마찬가지로 기술력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지만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기술력으로 세계 각지의 선주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러한 탄탄한 기술력에는 우리가 잘 모르는 영국인 한 분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1975년) 대한민국은 세계 최대의 조선소 건설과 선박 2척을 동시에 건설, 건조한 기록을 세웠지만 당시 세계적인 조선업계 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영향력과 기술이 미미했을 정도로 아직은 걸음마 단계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아랍 해운으로부터 다목적선 15척을 수주하게 되는데요. 아랍 해운은 한국에 15척을 발주함과 동시에 기술 책임자인 윌리엄 덩컨 씨를 한국에 파견합니다. 윌리엄 덩컨 씨는 현장에서 아주 깐깐한 성격으로 1mm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현장 직원들에게 욕설을 하거나 소리를 높여가며 싸우는 일도 잦았다고 합니다. 이렇게 현장 직원들과 자주 싸웠던 윌리엄 덩컨 씨는 그래도 회식 자리에서는 유머가 넘치고 직원들과 함께 노래도 부르며 어울렸다고 하는데요. 일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깐깐했지만 일 외적으로는 한국의 좋은 점만 찾으려는 한국 예찬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조선 산업은 곧 위기를 겪게 됩니다. 1978년 1월 당시 일감이 완전히 꺾인 현대중공업은 고사 직전에 몰리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은 아랍해운의 컨테이너선 4척 수주전에 사활을 걸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수주전에는 일본의 조선소와 마지막까지 수주 경쟁을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랍해운의 토드 사장의 마음은 이미 일본으로 기운 상태였기 때문에 현대 정의영 사장을 불러 일본에 양보하라고 요구할 정도로 불리했다고 합니다. 피를 말리는 수주 경쟁이 며칠째 지속되는 가운데 현대 측은 윌리엄 덩컨 씨와 식사 자리를 마련해 도움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덩컨 씨는 냅킨에 무언가를 적더니 슬쩍 떨어뜨리고 식사 자리를 떠나버렸습니다. 현대 측은 냅킨을 주워 펼쳐보니 거기에는 일본의 응찰 가격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덩컨 씨는 한국이 수주 경쟁에서 이길 수 있도록 일본 기업의 기밀을 한국에 건네준 것이죠. 그래서 고사 직전에 있던 현대중공업은 일본과의 컨테이너선 수주전에서 승리하며 조선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가 이토록 한국을 도운 이유는 고향이 생각났기 때문인데요. 과거 영국과 유럽은 조선업을 이끄는 주요 국가였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조선업계가 쇠퇴기를 걷기 시작하자 윌리엄 덩컨 씨의 고향인 글래스고도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평생을 배와 함께했던 덩컨 씨에게는 이 사실은 받아들이기 힘든 슬픈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와보니 한국의 직원들이 자신에게 언제든 배우려는 자세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며 과거 자신의 고향이 조선업으로 활기가 넘치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윌리엄 씨는 1975년 한국에 온 이후부터 5년 동안 현대중공업이 30여 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기술을 전파했습니다. 덕분에 한국의 조선업 기술자들은 탄탄한 기술과 노하우를 갖게 되었고 이것은 세계 최고의 선박 제조국 대한민국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윌리엄 덩컨 씨는 1980년 위암을 선고받고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는데요. 그가 완전히 한국을 떠나기 전 그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한국의 조선업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 친구들 좀 봐. 영국이 100년 걸린 일을 저들은 3에서 4년 만에 다 해치워버렸어. 이제 세계 조선은 저 친구들에게 물어봐야 해. 그러나 영국으로 돌아간 윌리엄 덩컨 씨는 급격히 건강이 나빠졌고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당시 현대 영업 담당 부장이 병문안을 하며 마지막으로 그와 대화를 나눴다고 합니다.
나는 당신들에게 무엇인가? 당신은 한국 조선공업 역사에 가장 큰 발자국을 남긴 한 사람으로 기억될 것입니다. 그렇게 윌리엄 덩컨씨는 그해 눈을 감고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윌리엄 덩컨씨에 대한 기억은 점차 한국에서 잊혀져 가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뒤 영국 글래스고 지역 신문에 사람을 찾는다는 광고 하나가 실립니다. 이 광고는 30년 전 윌리엄 덩컨씨의 도움을 잊지 않았던 한국이 그의 가족을 찾고 있는 광고였습니다. 우열곡절 끝에 덩컨씨의 아들인 앤드루 덩컨씨를 찾게 된 한국은 제48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초청합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앤드루 씨에게 아버지가 한국에 전해준 은혜에 보답하고자 금탑 산업훈장과 특별유공자 포상을 드리며 윌리엄 덩컨씨가 베푼 은혜에 보답하게 됩니다. 그리고 30년 전 현대중공업에서 윌리엄 덩컨씨에게 선물한 코트를 입고 한국에 온 앤드루 씨는 눈시울을 붉히며 수상소감을 밝혔습니다. 아버지는 열정적이고 배우려는 의지가 강한 한국인과 함께 일하는 것을 늘 기쁘게 생각했습니다. 30년 동안 아버지의 노력을 잊지 않고 기억해준 대한민국에 감사합니다.